비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장부쓰기에서 불러올 수 있는 비용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역, 현금 영수증 중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내역,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등록하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등록 삭제에서 신용카드 탭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것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정보입니다. 만약에 국민카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신 뒤 가지고 계신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세로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정보,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등록했으면 비용 중 불러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그럼 한번 비용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등록했던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러올 거래 내역들을 클릭해 주신 뒤 기간을 설정하고 수집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가 완료로 되면 수집이 된 것입니다. 수집이 전부 완료되었다면 이제 불러온 거래 내역들을 장부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카드, 현금영수증, 비용은 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나눠 불러왔으며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드 내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월을 클릭하면 하단에 카드 거래 내역이 쭉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거래 내역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도 있고 개인적인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만 체크를 해주신 뒤에 어떤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항목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때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소모품비, 운반비 등 일반적인 비용은 항목 설정 시 자동으로 지불 방법이 카드로 선택이 되는데 몇 가지 항목은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접대비나 차량 유류비 등입니다. 왜냐하면 지불 방법에서 세법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거나 안내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대식대의 경우 무조건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이므로 이렇게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안내를 드리고 저장을 하면 장부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동으로 장부쓰기 비용 항목에는 비용장부의 항목과 고정자산 장부의 항목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둘 다 결국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단에는 비용 항목, 하단에는 고정자산 항목이 있습니다. 거래 중 1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자산을 구매한 경우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 하단에 고정자산 항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전부 선택을 하고 항목을 설정하신 뒤 다 설정이 되었다면 하단에 장부로 보내기 버튼을 통해 장부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장부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은 앞에 체크박스가 완료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장부에 비용으로 이동해 보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낸 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을 장부로 보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거래 내역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체크박스를 선택 후 항목을 설정해 주신 뒤 장부로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박스가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는 항목을 교통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때 교통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부로 이동이 되었을 때 이렇게 부가세 부분이 0원으로 변하고
총액이 공급가액에 자동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점은 카드 거래 내역 또는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수집한 당일 날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 정보 없음이라는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뜨는 것은 이지샵 서버에 위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카드사 또는 현금 영수증 사이트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세 정보가 분류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자동으로 분류가 되므로 분류 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내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비용 내역을 장부로 보내보겠습니다. 수집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이 쭉 뜹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은 전부 장부로 이동돼야 하므로 전체 선택을 하고 항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큰 금액의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가 1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자산을 구매한 것이라면 고정자산 항목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중 하단 부분에 고정자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인테리어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거래들은 다른 일반적인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지불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지불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 세금계산서, 외상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은행에서 돈이 출금이 되었는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선택을 하신 뒤에 항목이랑 지불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장부로 보내기 버튼을 통해 장부로 보내보겠습니다. 복식장부 비용에 들어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거래 내역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까 항목을 선택할 때 일반 비용이 아닌 고정자산 항목을 선택한 것들은 고정자산 탭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자동으로 감가상각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불 방법을 계좌이체로 선택을 했던 것은 출금에도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증빙인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등록 방법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장부 쓰기 중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전부 등록해 봤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항목 지정 시 세법상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지불 방법에서 안내해 드린다는 점과 항목이 일반 경비와 고정자산 경비로 나눠져 있는데 고정자산 항목으로 설정 시 자동으로 고정자산으로 등록되고 감가상각 처리가 되므로 100만원 이상의 자산 구입 시에만 고정자산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없음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수집 후 하루에서 이틀 후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그 이후에 장부로 보낼 수 있다는 점과 지불 방법 선택 시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자동으로 출금 처리되므로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